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손으로 쓰는 편지를 잘 찾아볼 수 없죠. 바로 연락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손편지를 쓰지 않고 메신저, 메일 등을 통해서 주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제는 군대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 가능하다 보니 손편지는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휴대폰의 보급이 지금처럼 많지 않던 시절에 손편지는 유용한 소통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괴담이었을까요? 바로 병균 우편물 괴담입니다. 괴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주소나 발신인 불명의 편지를 받게 되고 호기심에 내용물을 뜯어보면 정체불명의 가루나 스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편지를 받은 사람은 갑작스레 병에 걸리게 되고 그 원인은 편지 속에 들어있던 가루나 스펀지에 병균이 배양되어 있었다는 식의 괴담인데요. 이런 암살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서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죠. 주로 환자의 침대나 시체에서 편지를 숙성시켰다고 하는데요. 소설 셜록 홈즈에도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괴담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2001년 미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탄저균 우편 테러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화학 무기 중 하나인데요. 그 위력은 대단해서 설탕 한 봉지로 미국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001년 당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톰 대슐과 NBC 방송사의 앵커였던 톰 브로코, 영국 일간지 더 선의 사진기자인 밥 스티븐스는 미국 뉴저지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발신인 불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괴담 속 내용처럼 흰 가루가 들어있었고 3명은 편지를 받은 즉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톰 대슐과 톰 브로코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밥 스티븐스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흰 가루의 정체는 앞서 말한 탄저균이었고 인체에 치명적이었죠. 탄저균 테러는 이외에도 사망자 4명과 감염자 15명을 추가하면서 미국 전역을 병균 우편물 괴담의 공포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누구일까요? 2001년 당시는 결국 범인을 추적하지 못하였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08년 FBI는 한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미 육군 생화학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사건이 7년이나 지난 후였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범인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편지를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일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발신인 불명의 의문의 편지를 받게 된다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